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소혜영 생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 지원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한을 단축했습니다. 두 번째, 납세 편의 및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하여 정비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그 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신탁재산 매매에 관한 납세 의무자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세 번째, 동일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회적 기업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신설했고요. 네 번째로, 종이 영수증 발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수증 발급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세 공제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세 법인 사업자에 대한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정 고지 대상에 직전 과세기간 과세 표준 1억 5천만 원 미만인 그 법인 사업자를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 소비세에 대한 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 명칭을 정비했습니다. 제17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요. 제조업 중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 대해서 업종을 신설을 했고요. 기존의 운수업에 대해서는 운수 및 창고업으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업으로, 그리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인 경우에는 부동산업,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두 개의 업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임대업 중에 무형재산권 임대업인 경우에는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으로, 그리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에 뉴스 제공업 등에 대한 그 대상 용역의 범위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등으로 용역의 범위가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을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였는데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한이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세 번째, 주소지 사업장에 주소지 변경 시 사업장이 자동 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소지 변경 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없이 자동 정정을 허용을 했는데,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주소지 이전 시에 사업장도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없이 사업장 이전을 허용합니다. 본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시행령 공포일이죠. 이 이후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네 번째, 부동산 신탁 납세 의무자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납세 편의 및 행정 효율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 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납세 의무를 신탁회사가 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법률 부가가치세법 법 공포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영세율 대상 외화 획득 용역에 투자 자문업을 추가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자문업을 영세율 대상 외화 획득 용역에 추가를 했습니다.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유권 해소가 운영이 됐던 사항인데요. 이를 법령화해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 영세율이 적용된 대가의 지급 방법을 추가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 대가를 외국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두 번째,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 수표를 받아 외국환 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세 번째,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화 예금 계좌로 예치하는 경우로 이제 해가지고 더 추가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를 정비했습니다. 감면 대상 미가공 식료품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규정을 두었는데요. 이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를 확대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 등을 추가했고요.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면세하는 교육 용역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내용을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이제 면세하는 교육 용역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아홉 번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 보험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가 하는 자산 유동화 사업, 그리고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 관리자가 하는 자산 관리 사업을 이제 그 면세 용역의 범위로 명확히 했습니다. 열 번째 사항입니다. 과학용 등 수입 제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했습니다. 본 규정은 시행일 이후 이제 이 법인 경우에는 지금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2020년 3월 13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일 이후 공포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1번째,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즉, 항공기 제작, 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당의 재화에 대해서 이제 면세를 하는데요. 본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2번째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 용품에 대한 정비를 이제 했습니다. 본 규정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사항입니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조정했습니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기준 이자율을 최근에 그 정기예금 이자율이 많이 하향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서 이제 인하했는데 기존의 2.1%에서 1.8%로 인하됐습니다. 본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을 하는데요. 이제 본 규정은 시행규칙이죠. 2020년 3월 13일 이후부터 적용을 합니다. 14번째 사항입니다. 합병 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에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을 합니다. 합병 관련 회계 실무를 반영한 그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본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합병 기일부터 합병 등기일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허용합니다. 본 규정은 이제 시행령이다 보니까 2020년 2월 11일 이후 이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5번째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에 영수증 발급 방법을 신설했습니다. 영수증 발급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본 규정을 신설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영수증은 첫 번째 카드 단말기,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 등을 통해 공급받는 자에게 출력하여 교부하는 방법. 두 번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하는 방법 중에 이제 택해서 이제 발급을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에 두 번째는 전자적으로 생성, 저장된 결제 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급받는 자에게 송신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본 내용은 2020년 2월 11일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6번째 사항입니다.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동안에 납세자와 그 과세 당국 간의 마찰을 이제 해소하고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본 규정을 이제 개정했는데요. 공급가액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제 가액과의 차익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7번째 사항입니다.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영세 음식업자에 대한 그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을 했는데요. 4억 이하의 개인 음식점 공제율 특례 적용 기한을 2년간 더 연장했습니다. 즉
연매출 4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인 음식점 업자에 대해서 2021년 말까지 공제율을 109분의 9를 적용을 합니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을 합니다. 18번째 사항입니다. 간이 과세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형평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는데요. 음식점 간이 과세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을 인하했습니다. 보시면은 연매출 4억 이하의 그 음식점 업자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제 공제율이 109분의 9를 적용을 하는데요. 과세유흥 장소인 경우에는 기존의 104분의 4에서 102분의 2로 공제율이 인하가 됩니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19번째 사항입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즉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로부터 이제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서 사업자의 그 세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대손 사유로 인정을 해서 대손 세액공제를 이제 허용을 했지만 개정 내용에 따르면은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2020년 2월 11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20번째 사항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법인 사업자를 추가했습니다. 영세법인 사업자에 대한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예정고지 대상에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를 추가했습니다. 본 규정은 내년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21번째 사항입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단순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적용 대상에 포함을 하고 그 신청기한을 연장을 해서 수출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의 자금 분담을 완화하고자 본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 기존에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규정이 적용 대상이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는 50% 이상,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최근 3년간 이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관세라든가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2년간 관세라든가 국사의 그 체납 및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어야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그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인정을 해서 그 신청기한을 신청기간 만료일,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그 한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기한을 이제 더 연장을 해서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서 그 범위를 더 확대해 주었습니다. 본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22번째 사항입니다. 복수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그 가산세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정도를 감안을 해서 가산세 부담을 합리화한 규정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그 종이세금계산서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1%에 해당되는 그 세금계산서 관련 그 가산세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원래는 2%였지만 1%로 가산세를 이제 완화했습니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23번째 사항입니다. 가공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서 납세자의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 가공세금 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대상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 굉장히 센 페널티죠.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적힌 현재는 금액의 3%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 규정에 따르면은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적힌 때는 금액이 아니고 공급 가액의 3%로 해서 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24번째 사항입니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 그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가산세 제도를 합리화했는데요. 기존의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규정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그리고 지연 발급 가산세 1% 가산세 적용 시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0.5%와 지연 전송 가산세 0.3% 등 그 가산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본 내용에 더 추가해서 공고가의 과다기재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할 경우에는 그 가산세 2% 적용 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 발급 가산세인 1% 적용을 배제합니다.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5번째 사항입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 겸용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 시에 그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종전에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이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됐잖아요. 여기에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 시에 그 간이과세로 전환 규정을 신설을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간이과세 배제사업 폐지일이 속하는 해에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본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그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폐지하는 부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26번째 사항입니다. 간이과세자 경정 시 일반 과세 납부세 계산 방식을 준용하는 과세기간을 조정했습니다.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그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본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요. 간이과세자에는 일반 과세자 납부세 계산 방식을 준용하여 경정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하고 이제 10%를 곱한 금액에서 수취한 세금계산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경정을 했었는데 이 규정에 대한 그 적용 과세기간이 경정 과세기간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내용에 따르면은 그 적용 과세기간이 경정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본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마지막 27번째,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했습니다.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라 지방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본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부가가치 세액의 15%만큼을 이제 지방재정으로 확충하도록 했지만 개정 내용에 따르면은 15%에서 21%로 확대를 해서 이제 지방재정에 확충하는 방안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본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총 27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2020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세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